그가 거짓말을 하고 부인하고 지연시키는 동안 평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목표는 서방 동맹국들에게 우크라이나 지원이 결국 희망 없는 일임을 확신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푸틴의 문제는 우크라이나 동맹국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영국은 동맹국 중 하나로 푸틴 주장이 설득되지 않고 대부분 국가보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적입니다. 영국은 푸틴의 한 해를 망칠 일을 하려 합니다. 영국은 우크라이나를 위해 중요한 무언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무기는 키이우 포스트에 따르면 탄도 미사일이기 때문입니다. 1월 12일 기사에서 영국은 프로젝트 나이트폴 이니셔티브의 최신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로 영국은 500km 310마일 이상 이동하고 전자전에도 견디는 탄도 미사일 생산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점령진의 목표물과 러시아 영토 내 목표물에 사용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될 미사일은 영국이 여러 방위 산업체들 간의 경쟁을 발표하면서 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우승자는 미사일을 제작할 수 있음을 입증하게 되며 생산에 착수할 수 있는 승인과 함께 그에 따른 막대한 자금 지원도 받게 됩니다. 영국 국방부 준비태세 및 산업 담당 장관 루크 폴라드는 국방부가 새 개발팀을 찾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팀은 각각 900만 파운드, 즉 약 1200만 파운드의 계약을 맺고 앞으로 12개월 이내 프로젝트 나이트폴해 첫 세 발의 미사일을 설계, 개발 및 납품하여 초기 시험 발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세 팀 중 한 팀이 성공하면 매달 10발 미사일 생산 계약을 맺습니다. 폴라드는 영국 국방장관 존 힐리와의 공동 성명에서 이 미사일 상당수가 우크라이나에 전달되며 개발이 영국 군대 미래에도 영향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공동 성명에 따르면 나이트폴 프로젝트는 신속한 시제품 제작, 점진적 개발, 전자전 대응력, 영국 내 빠른 대량 생산에 중점을 둡니다. 두 사람은 나이트폴이 우크라이나 지원과 영국 군 장거리 타격 프로젝트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키이우 포스트에 따르면 나이트폴 프로젝트는 2025년 8월부터 알려진 기존 프로젝트입니다. 그 달 영국은 우크라이나용 단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 계획을 공개했으나 추가 세부 정보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2월 영국 국방부는 이 미사일의 역할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프로젝트 입찰 요구사항 공개로 새로운 미사일이 완성되면 우크라이나에 어떤 성능을 제공할지 알 수 있습니다. 밀리타니는 목표 사거리 500km를 확인했으며 이 사거리가 달성되거나 영국의 의도대로 초과한다면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이는 프로젝트 나이트폴 미사일이 영국이 이미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스톰샤에도 미사일의 수출형보다 약 2배 더 먼 거리를 비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미 레코그니션에 따르면 신형 미사일은 스톰샤에도 국내 버전과 비슷한 560km 347마일 사거리에 도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폴라드와 힐리의 신형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와 영국군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는 말이 더 잘 이해됩니다. 이 미사일은 스톰 섀도를 대체하지 않지만 다양한 면에서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입니다. 프로젝트 나이트폴 미사일도 별도로 개발 중입니다. 러시아의 전자전, 즉 일렉트로닉 워페어 능력을 고려할 때 이 분야는 러시아가 뛰어난 영역입니다. 2024년 5월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은 전 미국 국방부 장교 데이비드 T. 파인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가 전자전에서 세계 대부분 국가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데이비드 T. 파인은 러시아가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전 시스템과 가장 강력한 위성항법 시스템, 무선 주파수 제머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장거리 제머가 미국과 나토 무기 체계가 투입될 때마다 얼마나 빠르게 재민계 적응하는지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파인은 러시아 전자전으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유도 미사일과 드론 90기가 목표를 빗나갔다고 밝혔습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가 피하고 싶은 막대한 자원 낭비입니다. 프로젝트 나이트폴은 전자전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밀리타니는 이 미사일이 러시아의 전자전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됐다고 말합니다. 러시아가 위성항법 시스템 등 위성 신호를 방해해도 미사일은 작동해야 합니다. 그 결과 러시아의 전자전 대응에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만들어집니다. 영국이 의도대로 제공하면 우크라이나는 전자전 저항력 덕분에 러시아의 실질적 방공자산만 신경 쓰면 됩니다. 이 미사일이 사용될 때마다, 그리고 목표물을 타격할 때마다 엄청난 위력과 정확성으로 임무를 수행해서 합니다. 영국은 선정된 계약업체가 약 200kg, 440파운드, 탄두 탑재 미사일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무기괴는 더 강력한 미사일과 드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활용만으로도 큰 피해를 입히기에 충분합니다. 우크라이나가 프로젝트 나이트폴로 노리는 목표는 러시아 본토 깊숙한 지휘소와 물류 거점 등입니다. 그러한 목표물들은 또한 탄도미사일이라는 엄청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영국이 선택한 계약업체가 국가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만 한다면 이 미사일은 다시 한번 매우 정확할 것입니다. 프로젝트 나이트폴은 목표 편차를 5m, 즉 약 164피트 이내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표적만이 이 폭발적인 분노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지휘센터와 물류 허브는 결코 작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영국의 새로운 탄도미사일은 엄청난 정밀도로 이 목표들을 타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은 이 미사일이 공중과 지상에서 빠르고 생존력이 높길 원합니다. 후자의 경우 영국은 프로젝트 나이트폴을 이동식 차량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는 차량이 이동하기 전 신형 미사일을 빠르게 연속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익스프레스지는 이를 쏘고 도망가기 전술이라고 부르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큰 효과를 거둔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전술의 핵심은 공격에 사용할 수 있는 이동식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이동식 플랫폼들이 임무를 마치면 러시아가 방역을 가할 틈도 없이 매우 빠르게 현장을 이탈하는 것이죠. 러시아는 그 플랫폼들이 발사했던 위치를 공격할 수는 있지만 그때쯤이면 이미 아무것도 없는 빈 땅만을 타격하게 되는 셈입니다. 영국이 프로젝트 나이트폴에서 원하는 것도 이 점입니다. 탄도미사일이 완성되면 이 기동성으로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무기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나이트폴이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무기는 아닙니다. 각 미사일은 80만 파운드, 즉 약 107만 파운드의 가격표가 붙게 되는데 이는 영국이 스톰 섀도우 미사일 한 발에 지불하는 금액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영국이 프로젝트 나이트폴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기증할지 구매하게 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어느 쪽이든 월 10발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120발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새로운 미사일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목표물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영국이 일부 미사일을 자국에 보유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프로젝트 나이트폴은 아직 개발 초기라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이 도착하려면 수개월, 길면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키이우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프로젝트 나이트폴이 2026 연말까지 실전 배치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기사에서 언급한 다른 날짜들은 그 가능성과 상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국방부는 시험 발사를 12개월 이내 예하기로 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2026 연말에야 시험 발사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선택된 3개의 계약업체가 얼마나 신속하게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국방부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느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키이우 포스트에 따르면 국방부는 프로젝트 참여 계약업체 제안서 마감일을 2월 9일로 정했습니다. 국방부는 또한 3개의 개발 계약이 2025년 3월에 수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여될 예정이라는 말은 반드시 수여된다는 의미가 아니며 국방부가 잠재적 지연에 대비해 여유를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계획대로라면 프로젝트 나이트폴은 2027년 1월 초 비행시험에 참여하고 운이 좋으면 그 전에 운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 무기는 개발 중 특별한 일이 없다면 2027년까지 우크라이나에 도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국이 푸틴이 두려워하는 것을 공개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때 프로젝트 나이트폴의 등장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프로젝트 나이트폴이 탄도 미사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무기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탄도 미사일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수많은 순항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는 푸틴의 이른바 특별 군사 작전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 사용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강조합니다. 분쟁 첫 2년 반 동안 러시아의 미사일 드론 공격은 정기적이었으나 규모는 작았습니다. 2024년 8월 러시아가 하루에 우크라이나로 발사한 미사일과 드론이 200기를 처음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200기는 오히려 낮은 수준이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관해서라면 2025년 상반기에는 러시아가 이 공격을 엄청나게 쉽게 늘려 하루 평균 400-450기대로는 500기 이상의 드론과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CSIS는 2025년 8월에 잠시 소강 상태가 있었다고 언급했지만 이후 러시아의 공중 공격이 다시 강화되면서 이제는 러시아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에 600기 이상의 발사체가 포함되는 것이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해당 매체는 2025년 10월 이 러시아 공중 공격이 가장 치열했던 시기 중 하나였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푸틴 군대는 그 달 우크라이나에 약 5,300대 샤이드형 드론, 74발의 순항 미사일, 148발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발사체가 피해를 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마지막에 언급된 것이 우크라이나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탄도 미사일은 위력이 강하고 빠르며 목표물을 향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기 때문에 요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러시아는 이런 미사일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블룸버그는 1월 9일 기사에서 일부를 다뤘습니다. 러시아 이스칸데르 M은 사거리 500km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프로젝트 나이트폴 미사일과 가장 유사합니다. 러시아는 이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공격에 자주 사용했고 국경 근처에서 발사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스칸데르 발사대가 차량 한 대에 2발 미사일을 실을 수 있다고 전하며 다른 미사일로 토치카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 사거리는 120km로 러시아의 다른 미사일보다 활용도가 낮습니다. 푸틴은 킨잘과 오레시니크를 우크라이나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미사일 모두 극초음속에 도달할 수 있으며 킨잘은 음속의 10배에 달하는 속도로 비행할 수 있어 대부분의 방공 시스템으로는 요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러시아는 또한 오레시니크를 사용했으며 최근 1월 10일 알자지라가 보도한 야간 공격에서 러시아가 오레시니크를 사용해 우크라이나의 리비우시를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 후 우크라이나에 심각한 탄도 미사일 위협을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따라잡기 시작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아직 따라잡으려 노력 중이며 탄도 미사일 위협은 주로 서방 동맹국에서 받은 미사일 때문입니다. 블룸버그 기사에서는 스톰 섀도우와 아미 택티컬 미사일 시스템 모두 언급됩니다. 스톰 섀도우 미사일은 영국산이며 프랑스에서는 스칼프로 불립니다. ATACMS는 미국에서 오며 두 무기 모두 우크라이나에 제한적으로 제공됩니다. ATACMS는 추가 조건도 있습니다. 곧 설명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자체의 탄도 미사일도 존재하긴 하지만 최근에서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키이우 포스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또한 토치카-U 탄도 미사일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미사일은 소련 시절의 무기로 소련이 붕괴할 때 우크라이나에 남겨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미사일들의 사거리가 짧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이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국경 지역이나 점령된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후방 정도로 제한됩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드론 개발에 주력했지만 최근 탄도 미사일 생산에도 점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HRIM, 또는 SAPSAN이라고 불리는 자체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제 막 이 미사일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SAPSAN 미사일의 첫 사용은 2025년 12월 중순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사일의 잠재적 사용과 우크라이나에 어떤 이점을 제공하는지에 대해 다루는 저희 영상을 확인하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나이트볼 도착은 또 다른 서방산 탄도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 들어옴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미사일은 영국에서 도착할 예정이어서 미국에서 비슷한 미사일이 도착하는 것보다 우크라이나를 훨씬 더 기쁘게 할 것입니다. 왜일까요? 프로젝트 나이트폴이 우크라이나의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이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탄도 미사일 비축분을 미국 영향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키이우 포스트는 영국의 새로운 탄도 미사일에 관한 보도 서두에서 이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곳에서는 영국이 새로운 전술 탄도 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면 2026년 말쯤 우크라이나는 강력한 정밀 유도 무기로 러시아 내 보호 목표물을 다시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 목표물을 타격할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이미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미 택티컬 미사일 시스템 미사일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프로젝트 나이트폴로 러시아 내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 우크라이나는 이 미사일들로 막 그러한 행동을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24년 11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내 아미 택티컬 미사일 시스템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허가 직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방공 시스템과 기지를 곧바로 타격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발표 며칠 뒤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뜻대로라면 ATACMS는 2025년에 가장 중요한 무기 중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었을 때 백악관은 푸틴에 대해 더 온건하고 때로는 동정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에게 평화협정 서명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8월이 되어서야 우리는 압박 전술에 우크라이나가 미국 장거리 미사일을 러시아 영토 목표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가디언지는 이 금지 조치가 2025년 늦은 봄부터 시행됐으며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아타컴스 미사일 사용에 대해 별도 요청 절차를 만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시스템은 미국 국방장관 피트 핵제스에게 우크라이나의 아타컴스 러시안의 사용 최종 승인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8월 보도까지 우크라이나는 요청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2025년 말쯤 새 검토 시스템 도입 후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1월 18일 키예프 인디펜던트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안의 목표물 타격에 아타컴스를 사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 승인 1년 만입니다. 아타컴스 사용에 대한 미국의 금지가 해제된 듯하지만 이 상황이 얼마나 갈지는 우크라이나도 모릅니다. 이것이 아타컴스의 문제입니다. 이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 얼마나 유용하든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허가를 내릴 때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 분위기가 바뀌는 것,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 여러 번 있었던 일처럼 그것만으로도 미국은 아타컴스 사용을 허락했다가 다시 금지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나이트폴의 목표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가 미국과의 관계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장거리 타격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영국은 성명에서 나이트폴이 우크라이나에 강력하고 비용 효율적인 장거리 타격 옵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국 수출 통제가 줄어들면 우크라이나가 나이트폴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푸틴이 영국 신무기를 두려워하는 건 당연합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는 미국 정부의 변덕에 관계없이 탄도미사일로 효과적인 장거리 타격 전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과 미사일로 러시아의 장거리 타격 능력을 이미 입증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러시아의 오레슈니크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우크라이나는 즉각적이고 광범위하며 파괴적인 복수를 가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저희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우크라이나에 도착할 최신 서방 무기 소식을 더 많이 받아보시려면 The Military Show를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언제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